많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고, 네. 그래서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 네. 그리고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는 하지 않는데 내용은 봐요. 아, 눈팅. 네네. 그 발자국이 남겨지는 걸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향상. 맞아요, 맞아요. 네, 기업의 성향들이 있는 건데 스타트업하고 또 다른데, 네네. 그런데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특정 주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분들은 링크드인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늘 모실 분은 링크드인에서 팔로워 6,000명, 한국 링크드인 순위에서는 50위, 세일즈 마케팅 분야에서는 6위를 하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메시지 하우스라고 하면 다들 아시는 20년 전문 PR을 해오신 메시지 하우스의 이중대 대표님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메시지 하우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게 됐어요? 제가 이제 주로 웨버샌드위 애들만 그 외국계 PR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고, 네. 제 사업을 소셜 링크라고 해서 10몇 년 전에 비즈니스 블로그 하는 회사를 한 적이 있었고, 그리고 공동대표를 1.5년 동안 유통 전문 PR 회사에서 한 적이 있었는데, 네네. 이 세상이 좀 변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 때마침 챗GPT가 등장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50대에 들어가기 바로 전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문적인 회사를 해보고 싶다, 기존과 다른 PR 회사. 네. 그래서 어떤 키워드를 주목을 해야 될까, 무언가 차별화 키워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러면 모든 PR이나 브랜드 커뮤니케이션 활동에서 기준이 되고 기본이 되는 메시지를 주목을 해봐야겠다 라고 해서 메시지 하우스를 시작하게 됐죠. 고객의 유형이 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워크샵을 주로 하는 고객이 있고, 그리고 제가 메시지 전략을 잡거나 뭐 포지셔닝 전략을 잡으면 그걸 언론관계 PR이나 아니면 컨텐츠 마케팅이나 네네. 대내외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그 자문을 받는 고객이 있어요. 제가 가서 이제 진행하시는 그 미팅도 내용을 듣고 필요한 사항들을 PR 아이템으로 해서 지원을 하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새 그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그 PR의 개념을 간단하게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PR은 프레스 릴리즈예요. 네. 그래서 보도자료 배포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러니까요. 부분이고, 그 원래 PR은 퍼블릭 릴레이션스라고 해서 공중 관계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공중하고 대중하고의 차이를 또 봐야 돼요. 대중 커뮤니케이션은 매스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네. 퍼블릭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얘기를 안 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영등포역을 걷고 있는 저분들은 대중인 거예요. 근데 이 스타벅스에 몇 시에 만나기로 한 어떤 그룹이 있다. 네. 그러면 그들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는 공중인 거예요. 아, 퍼블릭이 되는군요. 네네네. 그래서 그 공중 대상의 커뮤니케이션과 대중 대상의 커뮤니케이션은 유사한데 다른 게 있는 거죠. 너무 좋은데요? 네. 네네. 그래서 그리고 PR은 신뢰라는 단어가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좀 중장기적으로 관계 구축을 통해서 가능한 거죠. 초기 스타트업이다. 나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예산도 없고 우리 뭐 이렇다 할 레퍼런스도 없다. 그러면 PR을 어떻게 해야 되나요? PR이 우선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때는? 네. 그 시장의 이해관계자, 고객들을 많이 만나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세일즈 차원에서 많은 고객들을 만나고, 거기서 오고 가는 대화를 네. 포지셔닝 전략을 짜는 데 있어서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인터뷰나 여러 가지 피드백이나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됐을 때, 네네. 그게 프루프 포인트, 그러니까 서포팅 팩트들이 있을 때 PR을 시작해야지. 네네. 네, 대외 커뮤니케이션을 좀 크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언론을 비롯해서. PR 자체가. 네네. 퍼블릭이 관계가 늘어나는 거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신뢰 포인트가 구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PR을 공격적으로 시작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네네, 무리가 있고, 다만 뭐가 있냐면 CEO 브랜딩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아, CEO 브랜딩. 네네, CEO의 관점 마케팅. 그래서 그런 것에 최적화된 채널이 링크드인이에요. 아, 네네. 네, 특히 예, B2B라면. 네, B2C랑 B2B랑 거기 이해관계적 유사한 듯 다른데,
B2B 테크라면 CEO가 링크드인을 통해서 그 비즈니스의 과정에 대해서 관점을 공유하는 거, 그 관점을 공유한다는 건 대단히 차별화된 네.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쪽을 추천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고객을 만나야 되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CEO 브랜딩을 해야 된다. 네네네네. 라는 관점이시군요. 네, 관점 마케팅을 해야 돼요. 포지셔닝을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아야 되는 고객의 유형, 베스트 핏을 네. 정해야 되고, 받지 않아야 될 유형, 이것도 정해야 돼요. 아. 모든 고객을 받으면은 우리가 포지션 전략이 깨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일정 기간 동안 갖고 있는 서비스의 수준이나 네네. 포맷이나 아니면 솔루션의 형태, 맞아요. 여기에 동일한 금액을 얘기하는데 피드백을 주시는데 네. 자사 상황에 맞는 최적화를 요청을 하시면 네. 그게 하기가 좀 그렇죠. 내부적으로 개발 인력이나 일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의 베스트 핏 고객은 누구냐, 이거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하죠. 그럼 그 핏을 기준으로 포지션을 다시 잡아야 되는 그쵸, 건가요? 그쵸. 그 베스트 핏의 고객들이 무너졌다. 네. 그럼 우리 포지션 전략이 무너진 거예요. 요새는 메시지 전략 초기에 잡으면서 AI들을 많이 활용하잖아요. 네네. 적합한가요? AI 기술은 활용을 해야 되고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고, 네. 다만 근데 이게 AI는 생산성과 효율성을 좋게 해주잖아요. 네네. 그리고 메시지가 되게 그럴듯해요. 네. 근데 그걸 계속 쓰다 보면은 특정 동종업계에 관련된 메시지를 개발하다 보면 유사해져요. 아. 메시지의 결과물이. 네네. 차별화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죠. 네네. 그래서 메시지를 생산할 때도 쓰지만 우리의 포지셔닝과 브랜딩과 여러 가지 전략 차원에서 과연 우리의 메시지인가, 네. 그걸 점검하는 도구로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봐요. 우리의 네네. 뭐 포지셔닝 전략, 네. 브랜딩 전략, 그 관련된 지침 사항이나 스테이트먼트 문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학습을 시키고 지금 개발된 프로덕트에 대해서 우리가 알리는 문장이나 메시지들이 네. 우리의 포지셔닝 전략과 브랜딩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거에 맞냐 안 맞냐, 어긋났냐 아니냐, 이런 것을 체크하는 데도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이렇게 쓰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이건 어떤 거? AI를 네네. 무조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아, 의존성이 높아지는 거를 네네.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초기의 기획과 마지막 파이널 검수하고 리뷰하는 건 사람이 해야 되는 거죠. 이게 AI를 많이 쓰면서 내가 이 결과물에 대한 검증을 하게 되려면 기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검증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어떤 형태로 검증을 할 수 있는지. 그게 이제 메시지 하우스든 아니면 포지션 전략에 포커스된 메시지 프레임워크든, 네네. 그게 버전 차원에서 네네. 0.9, 1.0이 딱 정해져야 돼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스타트업이든 대기업이든 모든 구성원들 바쁘기 때문에 네. 서로가 특정 키워드에 관련해서 생각하는 바를 점검하는 미팅을 하질 못해요. 다른 현업 미팅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포지셔닝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를 8시간이든 16시간이든 주요 구성원들이 모여서 네네. 그 전략을 함께 대화를 하고 논의하고 인식을 맞추는 그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준이 나오고, 네네. 그러면 AI를 뭘 돌렸을 때 우리의 기준과 다르다 맞다가 판단될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는 거죠.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AI 등장으로 인해서 AI는 뭐가 있냐면 메모리, 그 특정 기업이나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메모리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네. AI의 메모리 기억을 우리가 거기에 변화를 줘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프레스 릴리즈를 보도자료 배포도 하고 인터뷰도 하고 뭐 기업의 블로그에 올리기도 하고 서드 파티 차원에서 해당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인 사람들하고 또 관계 구축해서 그거 하고, 근데 이게 특정 시점에 우리의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정해져 있는 메시지를 동일하게 가야 돼요. 네. 이게 다 너무 다르면 네. AI는 이걸 헷갈려요. 네. 신뢰할 수 있는 그 메시지들이 동시에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톤으로 왔을 때 그거를 AI는 다시 한번 또 학습을 해가지고 그게 반복이 돼야 되는 거죠. 네네. 메타는 어떤 기업이냐 네. 했을 때 모든 구성원들이 동일하게
포지셔닝 인지를 한다. 스테이트먼트를 네.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럼 그게 GEO에도 영향을 주겠네요. 네, 그게 이제 AI 기억이죠. 그러니까 생성되는 거. 네. AI가 생성한 검색 엔진 결과에 반영이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쓰는 아티클과 뉴스레터의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링크드인에서의 아티클과 뉴스레터의 차이. 근데 뉴스레터는 나는 이쪽 주제에서는 전문가다. 이걸 시장 내에 인식을 만들고 싶다. 네. 그러면 뉴스레터를 추천드리는 거죠. 네네. 네, 완료해야 될 네. 과업이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을 고용합니다. 뭐 이런 것들을 뉴스레터를 만들죠. 네. 링크드인 뉴스레터가 좋은 이유는 나랑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추천을 해줘요. 자동으로. 구독을 하라고. 네네. 네. 그래서 링크드인의 포스트와 아티클 활동을 통해서 일정 규모, 그게 1000이든 2000이든 일정 규모의 커넥트, 팔로우 이 규모를 만들고 나서 뉴스레터로 가시는 것이 그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네. 네. 그렇게 생각하고 링크드인에서 뉴스레터를 했을 때 장점 중에 하나가 구글 검색에 많이 반영돼요. 오. 네. 그래서 뭐 잡스투비던으로 10개를 올렸다 시리즈로 그러면 구글에서 잡스투비던 관련해서 검색을 했을 때 내 글이 상단에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리고 이게 스스로가 익숙해져야 되거든요. 이걸 시리즈로 계속 낸다는 게 쉬운 게 아니니까 맞아요. 노력이 필요해요. 그러면 실질적인 이제 비즈니스 성과를 목표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그거는 아닌데 하다 보니 그것도 오는 건지. 20 몇 년 동안 제가 배운 게 뭐냐면 지식 기반 서비스업인데 네. 이쪽은 존재감이 알려져야 돼요. 네네. 존재감이 알려지는데 전문가로 알려져야 돼요. 존재감이. 네. 이 사람을 브랜드라고 생각했을 때 네네. 이중대라는 브랜드가 알려져야 되는 게 존재감으로서 알려져야 되고 근데 어떤 존재감이냐? 전문가로서의 존재감이 알려져야 되는 거죠. 네네.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채널이 링크드인인 거죠. 거기에 가장 최적화된 컨텐츠의 유형이 링크드인의 뉴스레터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죠. PR이 됐던 커뮤니케이션이 됐던 어떤 맥락에서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더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사람 혹은 세일즈나 마케팅을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 그 비기너들한테 야 이거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말씀해 주시면은 이거부터 해라.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그냥 가장 쉽게 네. 메시지 하우스부터 만들자. 그래서 프레임인 거죠? 네네. 포지션 전략에 대한 미팅을 막 진행을 해서 거기서 대내외 커뮤니케이션의 기준이 되는 틀을 동일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것부터 만들자. 그 메시지 하우스를 만들면 기업의 대표가 미디어 인터뷰를 하거나 IR 피칭을 하거나 거기에 골격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메시지 하우스가 머리에 있으면 어떠한 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이걸 기준으로 큰 이야기부터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전달하고자 하는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부터 만들자라는 걸 그게 가장 쉬우니까. 네네. 근데 이거는 결과물인데 요거 나오기 위한 1년의 대화를 진행하는 게 시간이 걸리는데 요게 있으면 너무나 좋을 겁니다. 네. 보통 그런 걸 워크숍에서 하나요? 네, 워크숍을 통해서 만들죠. 야 이거는 절대 하지 마. 뭐가 있을까요? 허세 부리는 거. 근거 없이. 네. 근거 없이. 그러니까 B2B 쪽은 특히 더 검증을 하시니까 네. 어차피 들통날 거를 얘기하면은 구매되지 않는다. 대표님께 있어서 링크드인이란 무엇인가? 네. 제가 언론관계 PR로 시작은 했지만 2000년대 하반기 때부터는 블로그를 비즈니스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그러니까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변화됐을 때 새로운 미디어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나, 이 퀘스천이 저한테는 커리어에 있어서 되게 중요했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제 2023년 말쯤에 메시지 하우스라는 회사를 차리니까 뭔가 저의 브랜드를 리셋하고 싶었어요. 근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또 상황이 많이 변했고, 네. 그래서 페이스북은 오랜 기간 해왔지만 그건 저의 브랜드를 리셋하는 채널 아니거든 생각을 했고, 네네. 링크드인도 오랜 기간 그 계정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활동 저도 거의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2023년 말부터 링크드인을 저희 개인 브랜딩을 리셋하는 채널이라고, 리브랜딩하는 채널이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링크드인이 파괴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조셉 대표를 만났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새로운 네트워크가 구축이 됐고, 그리고 많이 들어오는 것 같아요, 링크드인에. 네. 그리고 대기업과 글로벌 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좋아요는 하지 않는데 내용은 봐요. 아, 눈팅. 네네. 그 발자국이 남겨지는 걸 원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성향상. 맞아요. 네, 기업의 성향들이 있는 건데 스타트업하고 또 다른데, 네네. 그런데 많이들 들어오고 있고, 그래서 특정 주제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이런 분들은 링크드인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전개한다, 혹은 그 비즈니스의 토대가 되는 움직임을 만든다면 무조건 링크드인을 해야 된다.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컨텐츠가 많이 앞으로 생산돼서 공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야, 링크 공유까지. 너무